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의 화제작 사냥의 시간이 드디어 넷플릭스에 공개됐습니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공개될진 누구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본래라면 올해 베를린 영화제 직후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개봉이 연기됐습니다. 이후 복잡한 사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결국 4월 23일 전 세계에 동시에 서비스되었습니다. 총 제작비 100억 원대의 영화가 극장 개봉 없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공개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죠. 사냥의 시간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이번 사례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 어떤 형태가 됐든 영화, 영상 산업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아마도 오늘 무비썸의 키워드는 바로 이 의도와 달리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의도했던 것과 보여주는 결과물 사이의 격차, 그것이 사냥의 시간의 한계이자 동시에 매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썸 타볼 영화 사냥의 시간입니다. 총평부터 하자면 예상보다 훨씬 솔직 담백한 영화입니다. 아마도 이런 담백이라는 표현이 영화의 톤이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딱 봐도 과장된 조명과 색감에 난무하는 총격신과 욕설, 근미래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담백이란 말은 표현상의 과장이나 장르적 색채가 아니라 감독이 이야기에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에 관한 인상입니다. 사냥의 시간은 매우 심플하고 단선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개되는 상황도 헐겁습니다. 중간에 점프가 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의 심리나 정황 등은 매우 솔직하게 다가옵니다. 뭔가 속이려고 혹은 치밀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의도와 반응들이 쉽게 읽힙니다. 정확히는 그런 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허세가 있는데 그조차 저거 허세구나 라고 쉽게 읽힌다는 거죠. 이럴 경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조악하네 아니면 귀엽네. 사냥의 시간의 경우엔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뭔가를 치밀하게 계산하지 못한 실패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감독의 의도 혹은 태도에 가깝습니다. 아직 덜 자란 아이 같은 청년들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지켜보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개부터 절정, 그 모든 과정이 장르 영화의 클리셰를 고스란히 따라간다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그런 방향으로만 읽는 건 일종의 오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모하고 절박한 젊은이들의 돌진, 그 불균질하고 어설프고 아슬아슬하고 한편으론 힘이 넘치는 과한 자신감, 그게 사냥의 시간의 진짜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영화제 공개 당시 반응은 양분되었는데 한쪽에선 꾸밈 없지만 대단히 재밌는 영화, 쉬지 않고 긴장감을 주는 폭력의 경주라고 평가했고, 다른 쪽에선 유머 없고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지 못하는 범죄 액션 스릴러, 윤성현 감독이 4명의 젊은 친구들을 보여주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은 반면 그들이 왜 그럴 가치가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라고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건 둘 다 맞는 지적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는 이런 불균질한 요소들을 한 몸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재밌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설정해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갈릴 겁니다. 서스펜스, 스릴러, 추격전 장르의 연장에서 본다면 장르 애호가들은 분명 이 영화에 실망하고 말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짜임새도 나쁘고 시각적인 쾌감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재미가 없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을 꼽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단점들이 단점으로 작동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솔직함, 대담함, 어설픔 등 청년들에게 허락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영화 자체가 그런 청년의 에너지와 밝은 기운을 닮았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암울한 미래,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했는데 영화가 전달하는 기운은 그리 어둡고 막막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재미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이 영화의 구김살 없는 솔직 담백함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현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영화가 터미네이터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사이에 있는 영화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네이터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사이의 간극은 너무 넓잖아요. 그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영화는 너무 많죠. 단순하게 터미네이터와 비교하자면 이 영화는 장르적인 쾌감, 오락 영화로서의 속도감 등이 너무 떨어집니다.
반대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와 비교하자면 장면의 밀도와 긴장감, 숨막히는 공포 등이 훨씬 가볍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영화는 두 영화 사이 어디쯤에 있지만 두 영화 모두와도 확실히 다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쪽에 좀 더 가까운데 코엔 형제가 황량하고 막막한 풍경에 오늘, 그러니까 2008년 미국의 황폐한 정신을 투영시켰다고 하면 윤성현 감독은 장르 영화의 클리셰 위에 뒷골목 양아치 하지만 속은 착한 아이들의 두려움을 소꿉장난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와 닮은 구석이 있다면 그건 압도적인 킬러의 존재가 아닙니다. 장르라는 경기장에서 판을 벌리고 있다라는 점이 비슷한 겁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추격전의 속도감, 간결해서 더 실감나는 총격전, 비현실적인 무대처럼 느껴지는 평면적인 풍경, 그 안에서 요동치는 욕망의 덩어리 같은 인물들이 조합된 영화입니다. 관객은 그 영화적인 활기에 홀려서 숨죽인 채 따라가다가 문득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냥의 시간은 정반대입니다. 이 영화는 길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솔직하고 편편해서 혹시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될 정도로 단선적입니다. 하지만 그 단선적인 내러티브를 따라가게 만드는 힘, 장르 요소들의 조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 뭔가 거창한 메시지가 있다거나 시대를 풍자하는 정신이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이건 그냥 재미있는 오락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서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꼬여있는 구석이 없는 맑은 친구라고 해야 할까요? 4명의 친구, 저 캐릭터들이 저런 상황에서 왜 성격이 안 꼬여있지? 왜 딴 생각 안 하지? 사람이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영화는 형편없는 영화가 됩니다. 사냥의 시간 속 인물들은 만화, 아니 동화 같습니다. 세상 이렇게 맑고 깨끗한 친구들이 없죠. 친구들끼리의 배신도 없고 의심도 없습니다. 내부에서의 갈등은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죠. 대신 외부의 강력한 적이 청년들을 압박합니다. 첫 번째 적은 경제공황으로 망가져버린 사회입니다. 이것은 주인공들이 한국에서 도망치고 범죄를 일으키게 몰아붙이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근미래의 디스토피아는 아마도 헬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시점에선 다소 낡은 상상력이기도 합니다. 스모그가 자욱한 잿빛의 도시, 부서지고 녹슬어 폐허가 된 건물, 폭락한 화폐 가치, 시위대의 아우성과 대답 없는 정부, 자위수단으로 총을 든 사람들. 이건 설득이라기보다는 설명에 가까운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허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화 전체가 조악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허들이 어설프긴 하되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이 설명이나 내러티브의 치밀함, 개연성, 리얼리티라기보다는 장면의 뉘앙스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자비한 인간 사냥꾼 한입니다. 사냥의 시간은 한이 첫 등장하는 중반을 기점으로 나뉘는 영화입니다. 사회가 전반부의 악역이라면 한은 후반부의 악역입니다. 전반부는 주인공들이 도박장을 터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조폭들에게 고용된 킬러 한이 주인공들을 추격, 사살하는 사냥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에 가까운 외부의 압력에 맞서서 주인공들은 내적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긴장감이나 내러티브상의 개연성 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인공들은 왜 꼭 도박장을 털어야 하는지, 한이라는 인물은 왜 저렇게 주인공들을 집요하게 쫓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도 않고 제시된다 해도 딱히 설득할 생각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게 헐거움, 아쉬움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윤성현 감독은 그걸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그다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의 경우 인간성이 제거된 이해 불가능한 괴물 같은 존재로 비춰지는 게 오히려 이 영화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셈이죠. 아마도 이 영화가 불호라고 말할 사람들이 반드시 꼽을 장면이 있습니다. 준석을 당장 죽일 수 있었던 한이 준석의 눈빛과 표정을 한참 바라보더니 5분 줄게요 라며 준석을 놓아줍니다. 이 캐릭터를 그리고 이 영화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순간 재미없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아마도 이런 거겠죠. 인간 사냥 자체가 목적인 한은 재미있는 사냥감을 원하고 죽음을 직면한 준석의 반응이 흥미로웠을 겁니다.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죽음을 각오한 듯이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이 말이죠. 죽음 앞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변명하거나 발버둥치죠. 그런데 눈앞의 사냥감이 다른 반응을 보이자 흥미를 느끼고 풀어주는 겁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말이죠.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사냥의 시간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되는 상황들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은 주인공들의 반응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어드벤처 영화에서 모험을 떠나는 소년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박장을 털러 가는 건데 그렇게 해맑고 훈훈해 보일 수가 없거든요. 후반부에 공포에 질리고 패닉에 빠진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허세나 위선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합니다. 소년 만화 같은 겉멋 잡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영화를 추격전, 디스토피아물, 스릴러 등의 장르 컨벤션의 연장선에서 비교하면 어설프기 그지없지만 그 어설픔을 긍정하는 소년 어드벤처물로 본다면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핵심이 뭐냐? 바로 뉘앙스입니다. 미술, 조명, 사운드 등을 통해서 구축되는 분위기와 밀도 말이죠. 영화 초반, 저 친구들이 왜 은행을 털어야만 하는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설득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그래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거든요. 저는 그것이 캐릭터들의 반응, 단선적인 스토리 등이 가져오는 솔직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매우 1차원적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복잡하게 꼬아놓거나 계산하는 대신에 상황과 반응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은 순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될 것만 같았던 어린 녀석들이 점점 겁에 질려가는 과정은 배우들의 현실적인, 그러니까 솔직하고 투명한 연기로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과장되어 있고 색감, 조명 등 선명하고 화려합니다. 색깔은 솔직하다고 할 만큼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혼란을 상징하는 안개와 회색, 친구들의 공간을 보여주는 노란색, 친밀함, 같은 편을 드러낼 때의 푸른색, 불안, 공포, 압박 등을 상징하는 빨간색, 알 수 없는 정체를 상징하는 검은색, 그리고 이 모든 비현실적인 순간이 아닐 때 친구들의 맨 얼굴을 보여줄 때의 자연광까지. 이 영화에서 사용된 조명들은 각각의 성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긴장을 유도하는 사운드의 질감도 꽤 풍성하고 직관적입니다. 유일하게 사실적인 부분은 총기 액션과 총기 사운드의 디자인인데 과장된 음악과 매치되면서 묘한 부조화를 낳는 부분도 재밌습니다. 사냥의 시간이 관객을 설득시키는, 그러니까 재미를 주는 부분은 그런 장면들을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정확하고 맑게 그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라이브 액션 영화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뿌리와 방식은 만화 영화의 톤에 가깝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감정들, 그걸 영화의 형식을 빌려서 전달할 때 그 화면의 구성 요소들이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야기보다는 정황, 설명보다는 시청각적인 전달, 윤성현 감독이 무엇에 공을 들였는지 읽을 수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가능한 극장에서 제대로 된 환경과 비주얼로 감상하고 싶은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사냥의 시간은 어설픕니다. 장르 영화의 연장에서 보면 그렇고 유머가 거의 없는데 시종일관 긴장감으로 압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오락 영화로서 충분히 즐길만 합니다. 단순한 설정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나면 만화 영화 같은 순진한 재미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이밴드들의 영화라는 평도 있었는데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모두 포함해서 저는 꽤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말끔하고 잘생긴 비주얼의 친구들이 들려주는 탈주극은 어설프고 무모하지만 그렇다고 신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추격 액션물에 기대하는 장르의 클리셰들을 걷어내고 나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감독의 의도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마지막에 오글거리는 선택과 결말까지 실로 소년 모험 만화 같은 영화입니다. 덜 잘하고 모자란 이들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할까요?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충분히 즐길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썸 타본 영화 사냥의 시간이었습니다.